안녕하세요, 조여TV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1028화 심층 분석입니다. 심층 분석은 기존 떡밥만 갖고 이야기하는 떡밥 분석과는 달리 직접 주요 장면과 주요 대사를 하나하나 보며 분석하는 영상이니 참고해주세요. 원피스 1028화 심층 분석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요 장면은 카이도가 아닌 두 번째 용이 눈앞에 나타나 놀라는 CP0입니다. CP0는 베가펑크가 카이도의 혈통인자를 추출해서 만든 인공 악마의 열매가 있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실패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CP0는 베가펑크에게 인조 악마의 열매를 굳이 정부에 넘기도록 강요치는 않았죠. 다만 모모노스케가 먹은 인조 악마의 열매는 성공작이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베가펑크가 세계 정부에게 인조 악마의 열매가 실패작이라고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건 프랑키가 베가펑크의 고향인 벌지모아에 갔을 때 사람들이 베가펑크를 평가하기로는 모든 사람을 편하게 해주지 못한다며 울 정도로 좋은 사람이라 하였습니다. 즉, 베가펑크는 현재 세계 정부를 위해 일하고 있지만 사정이 있어서 세계 정부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게 아닐까 싶네요. 다시 말해, 베가펑크는 세계 정부에게 카이도를 통한 혈통인자로 만든 인조 악마의 열매를 뺏기지 않기 위해 세계 정부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베가펑크가 거짓말을 했다면 왜 했는지, 도대체 베가펑크의 정체는 무엇일지 정말 궁금하네요. 다음 주의 장면은 세계 정부가 카이도가 패배할 경우 와노 쿠니를 정부가 직접 지배한다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관련 분석은 1028화 풀버전 리뷰 및 분석에서 분석을 했으니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다음 주의 장면은 드디어 등장한 루치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건 자고 있는 카쿠입니다. 안 본 사이에 귀여워졌네요. 다음 주의 장면은 니코 로빈을 연행하려는 세계 정부입니다. 일부에서 스펜담은 고대 병기 플루톤의 막강한 힘으로 대해적 시대를 끝내기 위해서 플루톤의 설계도와 병기 부활의 열쇠를 쥐고 있는 니코 로빈을 데려오기를 오르성에게 요청했고, 오르성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CP0가 밀짚모 제적단에게 패배하면서 이 계획은 흐지부지 됐죠. 하지만 이번 1028화로 보아 세계정부는 다시 니코 로빈을 노리기로 한 걸로 보입니다. 과연 이번에도 세계정부가 플루톤을 노리는 건지, 아니면 포네그리프를 통한 또 다른 무언가를 노리는 건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니코 로빈을 연행하려는 세계정부를 통해 또 하나 알 수 있는 건 포네그리프를 읽을 수 있는 유일한 자인 로빈은 분명하게 다시 한번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로빈은 동료 합류를 선언하는 이유의 제목, 즉 두 번째, 세 번째와 일곱 번째와 같은 땡땡 번째 제목, 네이밍이 없는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심지어 본편에서 로빈이 포네그리프의 해독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계 정부와 혹은 사왕과 같은 거대 흑막들이 로빈을 납치할 가능성에 관하여 매우 높을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이를 언급하기도 했던 만큼 로빈은 분명하게 이탈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저는 현재 이 영상을 통해 NES 로비미치 라프텔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즉, 포네그리프를 읽을 수 있는 로빈이 누군가에게 납치당해 로빈을 라프텔로 데리고 가려는 집단과 NES 로비에서 밀짚모자의 적단과 다시 한번 로빈의 쟁탈전이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집단과 로빈의 쟁탈전이 시작될까요? 아마 그 집단은 원피스에 가장 가까운 사왕일 확률이 큽니다. 다만 가장 가능성 높은 팀은 루피 최대의 적으로 예상되고 있는 티치의 검은 수염 해적단일 겁니다. 하지만 현재 빅맘 해적단의 푸딩이 제3의 눈이 개안을 해 포네그리프를 읽을 수 있는 떡밥이 있는데, 현재 해외에서는 바제스도 사만족이 아닐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제스의 세 번째 눈은 가면으로 가리고 있다는 거죠. 즉, 바제스가 사만족이고 개안을 한다면 검은 수염 해적단은 로빈이 필요 없겠죠. 과연 로빈을 납치할 집단은 누굴지 궁금하네요. 다음 주 장면은 최악의 사태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무수한 폭약들이 있는 해골돔으로 가는 야마토입니다. 사실 저는 이 장면을 보고 제일 섬뜩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원피스는 뻔하면서 뻔하지 않는 반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인섬에서 루피가 노아를 부숴서 막아낼 것처럼 나왔지만 결국에는 시라오시가 노아를 막아냈죠. 저는 이러한 근거로 현재 모모노스케가 떨어지려는 오니가시마를 막아낼 것처럼 보이지만 모모노스케가 힘이 부족해 실패하고 루피의 각성으로 막아낼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현재 야마토가 홀로 폭약이 있는 곳으로 간다고 말하는 걸로 보아 모모노스케가 오니가시마를 막아내려고 하지만 힘이 부족해 폭약 부분이 밑으로 떨어지고 야마토가 이를 막아내며 오뎅처럼 명예로운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예를 들면 알라바스타에서 비비와 나미 일행이 크로코다일이 미스터 세븐페어에게 시간에 맞춰 발사하라고 부탁한 폭탄을 겨우겨우 찾아내 막아냈지만 반전으로 폭탄은 시한장치가 있었고 그 폭탄을 페루가 자폭하며 막아낸 것처럼요. 다행히 페루는 살아남았습니다. 사실 야마토는 현재 누가 봐도 동료 테크를 타고 있습니다. 심지어 야마토는 현재 누구보다도 밀즈모 제작단 동료로 가장 어울립니다. 다만 야마토는 현재 동료 후보 누구보다도 밀즈모 제작단에 맞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현재 밀즈모 제작단 열매 능력자들에게는 법칙이 있는데 열매 이름을 숫자로 표현해본다면 1에서 10까지 숫자가 나옵니다. 2와 9만 빼고. 즉 나머지 동료가 능력자라면 열매 이름에 2와 9가 들어가야 하는데 야마토의 열매는 2와 9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또한 루피는 동료들의 이름을 별명으로 부르지 않고 이름으로 부르는데 루피는 야마토를 계속해서 야마오라는 별명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사왕부터 시작해서 현재 구도가 선장 1명과 이를 지키는 3명의 간부로 나오고 있는데 현재 밀즈모 제작단은 선장 루피 그리고 조로 상디 징베라는 3명의 간부가 이미 있습니다. 만약 야마토가 낀다면 현재 이 구도가 깨져버리죠. 즉 야마토는 누가 봐도 밀즈모 제작단과 어울리지만 상황상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야마토의 현재 상황이 너무 모순적이라는 거죠. 저는 오다쌤이 이런 모순을 계속해서 주는 게 야마토에게 명예로운 죽음을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닐까 싶네요. 이번 폭약으로 가는 야마토를 보면 더 죽은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죽지 않고 동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다음 주의 장면은 동물형으로 변한 야마토입니다. 개인적으로 인수형보다 낫네요. 다음 주의 장면은 혈통인자를 발현한 상디입니다. 퀸은 상디를 공격하며 말하죠. 어떠한 무장색의 달인들도 이 압력으로 뼈가 부서지고 내장이 뭉개졌다고. 다만 상디는 혈통인자를 발현하며 이를 견뎌냈습니다. 저는 여기서 소름이 돋았던 게 오다쌤은 유독 상디의 뼈가 강하지 않다는 걸 계속 보여줬었습니다. 드럼 왕국에서도 상디는 뼈가 부러지고 알라바스타에서도 뼈가 부러졌고 도플라밍고 패밀리의 간부인 베르고의 공격을 맞고도 뼈가 금가는 장면을 보여줬었죠. 이러한 점이 계속해서 부각돼 보여진 건데 오다쌤은 이걸 설마 일부러 보여줬던 걸까요? 상디의 가장 큰 약점이 추후에 혈통인자 발현으로 보완될 거였기 때문에 이 약점을 혈통 발현으로 극복했기 때문에 상디 진짜 사왕 최고 간부 이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네요. 그리고 상디가 혈통인자를 발현하면서 생각해볼 키포인트는 어떤 능력의 혈통인자를 발현했을까인데 관련 영상은 이 영상에 담아놨으니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